자리 많이 지켜주신 만큼 여기 앞에 계신 게스트분들한테 많은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질문 간단하게 던지고 바로 그 마이크 관객분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영 감독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실은 저희 2020년에 네, 이제 고백으로 이제 그때 선정이 되셨고, 그때 이제 배급지원상이랑 박하선 배우님이 이제 배우상도 타시면서 이관왕을 하셨었는데 오랜만에 부천 찾아주셨는데 소감 어떠신지 듣고 시작하려고요. 네, 일단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영화를 찍고 나서 후반이 조금 길어가지고 배우들한테도 기다리는 게 조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이 영화의 시작을 부천영화제에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 한번 칠까? 너무 감사해요. 그럼 바로 시간이 저희가 또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관객분들께 질문 남겨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선생님 죄송해요. 손 조금만 계속 들고 계시면 저희가 바로 찾아서 전달 드릴게요. 영화 너무 잘 봤고 너무 좋았고 배우분들 연기 너무 좋아서 일단 감사하고요. 마지막 씬 컷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거기서 영화 전반적으로 주민이랑 김홍원 씨 엄청 자주 쓰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어떤 연유로 그런 영화 전반에 쓰셨는지 또 마지막 씬에서 어떤 걸 연출하고 싶으셨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같이 이제 콘티 작업을 하면서 이 영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영화가 좀 어떤 시대의 기분을 많이 표현하고 약간 뭐랄까 좀 비틀어져 있는 뭐 어떤 것들을 계속 표현하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주름이라는 게 좀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같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쓰게 됐어요. 적극적으로 쓰게 됐고 그 좀 저는 약간 어울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잠깐 첨언 좀 해드리자면 학교라는 배경 안에서 주민 주마을 때는 그 지금 설정하신 부분이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이 들고 좀 갑갑한 마치 수조에 갇힌 듯한 느낌이 더 잘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계속 들고 계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선생님 저기 손 들고 계신 분들 가주세요. 네, 영화 잘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씬, 저도 마지막 씬에서 엄청 인상이 깊었는데 혹시 마지막 씬에서 연출자님이 의도하신 그런 대중들에게 어떠한 느낌이라든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는지. 네, 그 마지막 아까 그 얘기 못 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혜성이가 들어왔는데 정작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 장면이 결국 이 영화를 관객들이 다 보고 나서 과연 진짜 혜성이는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 각자의 답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텅 빈 곳이.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 혜성이는 규민이한테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의 어떤 혜성이의 내면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혜성이가 바라보는 학교의 모습이 좀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친구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눈으로 갖고 이제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여지를 주는 장면들을 생각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비어져 있는 텅빈 공간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이쪽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혜성이는 제가 봤을 때 피해자였는지 아니면 잠재적 가해자였는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지는 않아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혜성이는 어떻게 그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혜성이를 통해서 저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쓴 게 제가 첫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시나리오를 쓰게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폭탄이 터진다라는 그 설정이 굉장히 과하다는 설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2016년도 정도 됐는데 10년이 흐르고 지금 다시 이 시나리오를 보면 너무나도 있을 법한 이야기이게 되잖아요. 되어버린 지금 현실이 됐는데 그때는 그냥 이 어떤 학교에 대한 불합리한 무언가를 이제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이 해가 갈수록 학교가 점점 변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해자이죠. 당연히 가해자고 그 혜성이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혜성이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의 문제점이 혜성이다라는 좀 저의 생각을 갖고 이 작품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작 학교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지만 정작 답을 내릴 수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어떤 모습들이 왜 우리를 찾을 수가 없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그 지금 답변 주신 것에서 미망교시라는 그 제목, 미망이라는 뜻이 바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훌륭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석력 말씀을 주셔가지고 권영국 배우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연기를 하실 때 감독님과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뭐 하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해석한 캐릭터가 어떻게 되셨을지 조금 얘기를 듣고 싶네요. 본 촬영에 들어갔을 때 그 감독님께서 이제 준영이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미아가 엉엉 울고 있을 때 이제 그만 울어 충분히 착해 보였어 라는 그 대사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혜성이한테는 이게 위로야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진짜로 충분히 착해 보였으니까 그만 울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확실히 조금 이게 이런 친구구나 그 흔한 말로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라는 그런 캐릭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연기를 할 때는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제가 비춰지게 되는데 그 각자 저를 어떻게 봐주시는지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걸 토대로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배우분들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 마이크 잡으시는 김에 저희 끝에 있는 하이연 배우님부터 본인이 연기하셨던 캐릭터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느낌 연기했을 때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한번 쭉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렵게 오셨는데 한 번씩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서 역을 맡은 하이연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저 또한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처럼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이 작품의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그리고 이게 직접 제가 생각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았다 보니까 너무 이 작품을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찍어보면서 감독님 옆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감독님의 생각들도 듣고 싶고 그리고 현서라는 역할도 너무 맡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역할을 받은 후에 너무 기뻤고요. 촬영을 하면서 또 좋은 배우분들 많이 만나서 그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배우님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미하 역할을 맡은 조유하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우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도
언니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대본을 받고 좀 아직 학생인지라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감독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도 너무 저한테 언니 오빠들도 너무 좀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미아라는 역할이 처음에는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좀 진짜 혜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착한 척하고 약간 가식적인 그런 인물인가로 처음에는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감독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얘는 진짜로 착한, 물론 보여주기식의 가식적인 모습은 있었겠지만 진짜로 속은 깊은 그런 아이구나를 좀 깨달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하려고 했고 네, 그리고 혜성이가 저한테 왜 착한 척하냐고 했을 때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라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옆에 계신 배준영 배우님께도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멋지다고 하셨네요. 네, 잘 들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강조를. 저는 민준형 역할을 맡은 배준형입니다. 네, 저 사실 준형이라는 인물이 저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의 고등학교 때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실 왕따를 당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조용한 성격이라 가지고 이런 성격에 뭐 왕따라는 설정, 아프다는 설정을 조금 더 입혀서 연기를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제 한혜인 배우님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진 역을 연기한 한혜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받아보고 이제 읽었을 때 좀 이야기가 이렇게 짜잔, 사실은 이런 비밀이 있었어. 그리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캐릭터들한테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는 약간 답을 좀 내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알 수 없는 이야기여서 좀 끌렸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역할은 좀 AI스러운 좀 로봇 같은 변호사로서 좀 사람 자체를 좀 자기 아래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태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선생님과 계속 붙어 다니면서 이 선생님의 아픔이라든지 좀 인간적인 면모를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좀 사람으로서 점점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의 좀 매력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영화를 처음 봤는데 시나리오 읽었던 것처럼 역시나 이렇게 어떤 옳고 그름이나 좀 맞고 틀리다의 문제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오히려 약간 깊게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좀 와닿아서 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이렇게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 다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시간 보면서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네, 여기 세 번째 줄에 체크 한번 입으신 분도 나와주신다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궁금했는데 그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게 무엇이었을지. 네, 그 택배 상자는 혜성이가 이베이에서 시킨 폭탄, 그 밥솥 폭탄이 들어가 있었던 거. 네, 저기 손 번쩍 들어주신 분 계시네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혜성이가 퀴즈를 그 선생님하고 뭐 저희 관객들한테 다 낸 것 같은데 다 사람마다 다른 정답을 얘기했지만 혜성이가 생각한 정답이 뭘까 지금 너무 많이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도 집이 오기 전에 무조건 이 질문이 들어오겠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악몽을 꿨고요. 감독님의 의도가 정답을 정해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만의 해석과 저만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걸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의도를 변질시키는 것 같아서 동문서답이고 오문현답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조금 부연설명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네요. 네, 사실 그쵸. 혜성이도 이 곡 중에 혜성이가 과연 자신도 정답을 찾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나리오 쓰면서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학교에 던져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폭력적인 형태로 던져버린 건데,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그 엔딩의 장면 같은 것도 연결되는 건데, 결국에 이 퀴즈를 모두에게 다 냈고 이 퀴즈에 대한 해답을 계속 우리는 찾아야 되는, 무조건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제 학교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어떤 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 해답, 답이라는, 그 퀴즈에 대한 답이라는 게.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두 분 다 손을 들어주셨는데 먼저 가운데 맨 끝에 가운데 있는 분께 전달드리고 바로 다음 질문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그냥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인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뭐 어떤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좀 주제 넘는 것 같고, 저는 이 어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사건, 사고 같은 게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방지하거나 자제시키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이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에 대한 관심, 특히 교사와 학생 간의 그 사이에 대한 관심을 계속 주는 거라,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영화를 찍어냄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이 또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주게 되는 것이 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때 20년에 이제 저희에서 그 소개해드렸던 고백이라는 작품에서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폭력, 그리고 어떤 무관중에서 상처받는 어린이의 얘기여서 저는 되게 이번에 미방교실이랑도 비슷한 점을 좀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 한번 다음 넘겨드릴게요. 저쪽 편에 손 들어주셨던 관객분 계시지 않으세요?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폭탄이 터지고 학생들이 다 다른 부위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들이 되게 영구적인 상처로 가지고 있는데, 눈이나 귀나 다리가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장애를 부여하신 데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그 분처럼 결국에 이제 그 폭탄의 그 파편들이 튀어서 그 주변의 친구들한테 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사안을 입게 되는 것들이 그 영구적인 어떤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해서 평생을 조금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조금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인위적으로라도 한 명 한 명한테 이 어떤 것들, 그 핸디캡을 좀 주고 싶었던 게 있어서 그걸 조금 의식적으로 좀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분